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신규 채널을 다 함께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지난 일요일 10월 27일 서울에서는요, 대략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200여만 명이 서울 곳곳에 집결해서 이 변태옹호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종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전히 애용하는 분 애용하시겠지만, 측백오일, 또 측백오일이 함유된 비누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더보기에 제가 실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 그리고 또 구매 방법, 이런 거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을 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이맑은 허브라는 음료이기도 하면서 약재입니다. 투명해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대단히 우수한 약재들을 특수공법으로 마련해 놓은 건데 이거를 먹고 나면은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목부터 좀 한번 축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요, 여러 가지 한약재를 특수공법으로 뽑아내서 향기, 즉 기체를 포집해서 만든 그런 음료가 되겠는데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구독해 보신 분들은요, 책을 받아보신 소감을 영상 하단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공공도서관에 가셔서 이 6.25 사진첩 책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도서관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 시민들, 국민들,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 이 책을 선물해 보시고 다 쓰러져간 나라를 바로 세우신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 아마도 부모님들께서도 감격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6.25 사진첩 책자를 선물하시고 이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다 부서져서 잿더미가 되었지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줄 알아야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집안에서 가르치신다면은 전교조 교육에 지금 피폐되어 있는 젊은 학생들이 바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6.25 사진첩은요, 영문, 국문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외국 바이어들에게도 선물해 보십시오 하면서 전쟁으로 다 망해가고 잿더미밖에 안 남았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 지구상의 경제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랑 나하고 거래하자 이런 말씀하시게 되면 해외 바이오들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줄 수 있어요?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LIG 넥스원, 카이라든가 혹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혹은 풍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꼭 구매해서 외국 바이어들에게 선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야,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이렇게나 근면성실하고 훌륭한 민족들이었구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아마도 바이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버스 환승장 등 서울 시내 일대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200만 명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금지를 위한 초교파적인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들은 모두 배제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복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대규모의 기독교인들의 연합 예배였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남자와 여자, 성전환 수술한 사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조차도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자가 차량 보험을 들 때도 여성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자신도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 보험을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싼 값에 차량 보험을 들고 차량을 타고 다니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뒷자리는 1이 남자, 2가 여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력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각종 범죄가 발생을 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갑자기 손녀가 되고 여러분의 손녀가 갑자기 손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앞으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학교에서는 전교조 선생들이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데 내가 남자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여자가 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내가 생각해 난 남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신고한 목욕탕 주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목욕탕에서 여성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한다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역으로 역차별당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이 쓰레기와 보다 못한 법안,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인 것이죠. 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욕탕, 헬스장,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등의 여자 탈의실에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녀 탈의실이 있는 업종은 모두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원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제법 있겠죠. 자, 그런데 그녀들이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을 강간해도 좋다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당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비도 내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면 더러워서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가운데도 목욕탕, 헬스클럽,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이런 분들도 지능이 떨어지니까 자기 사업을 완전하게 망가지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기 자신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법안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데 어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변태차별금지법 아니면 강간범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메이가 본인의 형수님에게 거시기를 찢어버린다고 쌍욕을 했죠. 자, 그리고 유부남인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편 여배우를 속여서 그 여배우와 얼마나 많이 잤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자가 바로 변태, 사이코패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같은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연 민주정당일까요? 진보정당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변태정당입니다. 뭐라고요? 변태정당입니다. 강간범을 옹호하고 강간범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드는 정당인데 어찌 이런 것이 진보정당이겠습니까? 당연히 변태정당이죠. 변태들이 우글우글 사이코패스가 우글우글 모여있는 바로 그런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태정당 아니면 무슨 정당? 사이코패스 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전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번 10월 27일에는요. 전국 곳곳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요일이면 이렇게 성경책 끼고 나 크리스찬이야 하고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자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혹은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어이와 같은 거룩한 연합예배 현장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냥 국민들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월급 받아먹고 폼 잡으라고 뽑아준 거죠. 국민에서 일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죠. 이렇게 국회의원 딱 금바지 달고 폼 잡으라고 여러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의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정치인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자빠져 낮잠이나 자고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또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하하 호호 하면서 포도주잔 기울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 한심한 놈들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어찌 금수보다 못하다고 아니하겠습니까? 모두 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한심하다 못해 두심 세심한 자들이 바로 여의도의 저 쓰레기 집단 국회라고 해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통과시켜갈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헌법 조항을 무너뜨리고자 함이 이들의 숭악한 아주 저들의 의도다라고 해야 되겠죠. 성전환 수술을 한 자, 즉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모두 차별하지 말라. 이 법안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아주 거창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컬러풀해요. 스플렌디드한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게 뭐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래, 범주가 넓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뭔가 있는 얘기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 때는 또 무슨 헛짓을 했냐면요. 헌법에서 국민을 모두 사람을 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죠. 이게 또 뭡니까? 이 더불당의 당명이 뭐예요? 저 가짜 김일성이 김성주라고 하는 저 마적단이죠. 깡패 건달 양아치. 저 김성주 그놈이 회고록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기와 더불어에서의 더불어라는 말을 따갖고 와가지고 당명을 만든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자, 문재인이가 당시 주창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냐? 공산주의로 머리가 세탁돼서 완전히 세뇌된 것들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인간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냥냥냥 하고 태어난 그런 자연의 상태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이 말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3조에 나오는 아주 사악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사람 중심이다, 더불어다 그러면 아유 친근감 있네, 사람 냄새가 나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계속 좀 이렇게 목이 마르고 입이 마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 맑은 오향, 이것도 역시 한약재로 만들어낸 향기입니다. 마시는 향기인데 잠깐 목 좀 축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낫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남로당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는 남로당의 그 괴물 당수 박헌영과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데칼코마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잡범이다. 앞에다 한자를 더 붙이면 멍멍이자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멍멍이들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어쨌든 잡놈 중에 잡놈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을 궁리하는 정말로 쓰레기들의 집합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나와 내 딸, 우리 엄마가 뭐 당해도 좋다? 그렇죠. 강간당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딱 승인해주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와이프, 내 딸, 그리고 우리 누나, 또 내 여동생, 우리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도 겁탈을 당해도 좋다라고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 남로당의 당수였던 박헌영이라는 이 아주 못되고 사악한 놈이 1946년 조선정판사 유조집회 사건으로 미 군종에게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 군종이 자신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되자 새로운
신전술을 발표하고 사회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9월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회원들을 총동원해서 1946년 9월에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가 되는 46년 10월 대구에서 10월 공산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나중에 어떤 조직이 됩니까? 바로 민노총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란 조직은 훗날 민노총이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매년 10월 대구 공산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왜 이 머리까지 질등 묶고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 시위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노총과 금속노조 강령이나 선언문을 보시게 되면 북한헌법에 나오는 구호들이 계속해서 질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통일 조항이 들어있어요. 자, 이 단체들은 정상적인 노조 단체가 아니고 북한 괴뢰 집단의 지령을 받는 그들의 하수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위장되어 있는 북괴 대남 공작기관의 하수인 단체들인 것입니다. 자, 과거 대구시청에서 쌀을 나눠준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와서 농성을 하다가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신랑이 도중 총이 발사되어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콜레라로 죽은 시신을 대구 한 병원의 영안실에서 갖고 와서 길거리에 던져놓고 이 시신이야말로 어제 경찰이 총으로 쏘아 죽인 시신이다. 경찰을 때려 죽이자.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폭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찰의 가족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노당의 당수 박헌영이가 일으켰던 1946년 10월 바로 대구 10월 폭동의 전말이 됩니다. 죽은 시신을 길거리에 쌓아놓고 노제를 지내면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여성들을 총검으로 찔러 유방을 도려낸다는 등 온갖 유언별을 퍼뜨려서 발생했던 광주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은 당시 1980년 5월달 광주 인근의 무기고 40여 곳, 정확하게 44곳의 무기고를 약탈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기들을 탈출하였고 좌익 사범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광주교도소를 무려 5차례나 습격을 하였습니다. 방송국이나 여러 도청 이런 큰 사회 공공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킨 광주의 5.18 광주 사태의 하나의 동기가 된 사건,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 사건이 바로 1946년 10월에 있었던 대구 공산 폭동입니다. 자, 대구 10월 폭동과 1980년 광주 사태 5.18 활동은 패턴과 수법이 아주 정교하게 일치가 됩니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현재도 이재명이가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를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자 일본 정부가 핵 폐수를 방류한다고 하며 국내 수산업이 다 죽는다고 거짓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합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당해서 추모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59명이 전부 다 해밀턴 호텔 옆에서 압사당한 것이 아니죠. 150m, 200m, 250m 바깥에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날 민노총 직원들도 그 압사당한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 해밀턴 호텔에 그 옆에 좁은 골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어떤 시신은 어디서 발견됐나요? 맞아요. 지하철역 안에서 발견돼요. 한 구도 아니야. 여러 구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발견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압사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과문하에서 마약도 잘 모르고 압사도 잘 모릅니다. 소방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요. 전국에서 추모제 한다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런 뭐 민주당원들 또 뭐 민노총 당원들이 총동원됐죠. 그래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뭡니까? 퇴진이 추모다. 누가 내린 구호죠? 바로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내려준 바로 지령문입니다. 자, 그런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 전복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김대중 때는 어땠습니까? 김대중 때는 정권 지지 세력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페미니즘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허울 좋은 거짓말, 이 거짓말을 명분으로 내걸고 여성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남성들을 짓밟고 사회를 혼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김대중이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탑니다. 역시 이 맑은 모양이 좋습니다. 여성 인권을 향상하자고 하는 이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페미니즘은요, 여성 인권 향상이 아니고 여성들을 홍위병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변형에서 발생된 아주 희한한 이런 변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뭐다? 변형이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역사를 보실까요?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도 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을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서 자비판 시킵니다. 인민재판 시켜요. 그리고 죽창으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이가 퍼뜨린 페미니즘인데 이 페미니즘은 여성을 홍위병으로 사용해서 공산 독재로 몰고 가려고 했던 중국 공산당의 문화 대혁명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자, 이 여성을 도와준 남자를 어떻게 해?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죠. 그리고 콩밥을 안 먹여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냅니다. 이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꽃뱀이 꽃뱀. 이런 꽃뱀들을 풀어서 순진한 남성들을 협박하고 갈취해 왔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선전선동하였습니다. 누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자들이 또 그 밑에 있었던 그 바풀떼기 하수인들이 이와 같은 선전선동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국민 여러분, 구분이 좀 가시나요? 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CCTV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보지 못했고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평생을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해온 남편과 아버지를 뭐에 비교를 합니까? 강아지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부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가 이 사회에 퍼졌습니다. 자, 집안에서 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홀대합니다. 이러한 것을 드라마로 그려내고 영화로 만들어서 급속하게 온 사회의 저변에 확산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할 때 풍경이 어떻게 되죠? 결혼할 때 남자에게 집과 차를 요구를 합니다. 자, 결혼해서도 직장에서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여보, 나 피곤해. 빨래 좀 해줘. 청소 좀 해줘 하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줘야 되고 주말이 되면은
당연히 처갓집에 먼저 가야 됩니다. 또 처갓집에 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잘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아주 무의식 중에 뇌를 세뇌,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자, 남자를 완벽한 집안의 몸종으로 만드는 아주 이상한 풍토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여성인권 향상이다, 페미니즘이다, 이런 말로 포장하고 미화해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좌파 판사들은 적당히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자가 준비해왔던 집과 재산도 절반을 잘라서 부인을 주라고 하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여성들이 무고를 한 것이 명백하여도 남성을 무조건적인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상하고도 괴상한 판결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상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평등을 외치면서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무능하여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뽑으라는 몇 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라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야전 텐트도 못 치는 여자 소대장이 군대에 질비하다고 하고 범인 제압도 못하는 여자 경찰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남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채용을 해야 하겠는데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30% 이상 뽑으라고 합니다. 자, 즉 전체주의 페미니즘에 입각한 법안을 만들다 보니 군대와 경찰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불신하는 풍토를 갖게끔 되었어요. 즉,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 어느덧 점차적으로 국민들 의식 속에 세뇌가 되고 성공을 한 듯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괴상한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국민의힘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맞나요? 제가 앞만 봐도 보수정당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보수를 표방한다고 하는 얘네들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하겠는데 이 멍청한 국민의힘 애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젠 거기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이제 거기에 휩쓸려 이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봐도 남성들이 안 도와줍니다. 여성들이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도 남자들이 그냥 보고 지나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었다가 고소를 당했던 남자들이 너무 많게 되니까 겁이 나서 여자들을 무조건 패스하고 지나가는 이상한 굉장히 천박한 문화가 남성들 사이에서 어느덧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정수기통에 물통을 갈고 있으면 남성들이 전혀 안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힘든 일을 남자 직원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남녀 평등이니까 힘든 일, 야간 당직도 여성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 자,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전거 동아리를 할 경우에 여성 동아리 회원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럼 남자 직원들이 그냥 여직원 자전거를 버려버리고 가는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과거 국존에서 이 자전거 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럽니다. 왜? 무조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어떻게든 한국 남자에 결혼해야 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성을 아예 결혼 상대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제 결혼을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가 점차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가 비록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게 되면 한국에 영주권도 나오고 한국 국민도 될 수가 있고 한국에서 편하게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 지구상 여성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과거에는 동남아시아 여성들,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죠. 자, 이런 지역 여성들이 주로 국제 결혼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죠. 이런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의 여성들과 요즘 남미 여성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한국 남성들이 결혼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자, 외국의 남성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우리나라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갔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외국 여성들과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자, 국민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악하고도 사악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치인들이 여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기피하고 외국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여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자업자득이죠. 이거 응과 응보다, 독수독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국 남성들이 자국 여성을 결혼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고 외국 여성들을 결혼 상대자로 찾는 이 현실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비극이다, 참극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도덕하고 사악한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동성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홍위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추진해온 법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내가 남자이고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차별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탕에 들어갈 경우 여탕 주인이 이 남자를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 목욕탕 주인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아주 희한한 법안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에요. 자, 여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에서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성폭행 당하게 되죠. 자,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폭증될 거예요. 자,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거 보고도요, 그냥 지나칩니다. 왜? 거기에 간섭했다간 자기가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여성 강간 피해자를 뭐 하는 법안이다? 여성 강간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또 뭘 양산한다? 변태애들을 양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변태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안인데 이게 오히려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가운데 머리에 부러터진 우동사련만 넣고 다니는 이런 한심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세뇌가 되어 있는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강간을 당해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성추행, 성폭행 범죄가 성립이 땡!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바로 본인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곳을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여성들 과연 뭐 하는 여성들일까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20대, 30대, 40대 여성 여러분, 아직까지 가임할 기간일 텐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강간당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무 데서나 괴한들로부터 강간을 당해도 좋습니까?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무슨 오하이오주 이런 데서 불법으로 넘어온 그런 범죄인들이 마치 미국의 젊은 여인들을 아침에 조깅하는데 잡아서 성폭행하다 죽여버리고 총 들고 칼 들고 들어가서 집을 빼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확인사살로 레이프 강간까지 해줘도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은 헬로 웰컴 이렇게 할 겁니까? 본인들을 지금 강간하러 들어오는데도 목욕탕에서, 수영장에서, 골프 치고 나온 샤워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강간을 당해도 그냥 방임이 되고 no problem,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좌파 탈출은 지능 순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 진짜 구멍이 송송 뚫려갖고 머리가 텅 비어있는 이런 여성 동무들은 오케이 오늘 목욕탕 갔는데 웬 남자가 여탕에 와서 자기도 여자라 그래서 같이 탕 속에서 강간을 당하면서 목욕을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나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얘기 이제 점입가경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건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통으로 그냥 나가겠어요. 자, 김대중 정권은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어요. 신설했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称을 보면요.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도 woman, female 이런 영어 단어가 없어요. 영어 명칭대로 해석하면요. 성평등 가족부가 돼요. 여긴 여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게 되면 남성 여성 평등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말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인데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뜻이 듭니다. 마음에 드시죠? 네?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 양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부기구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부서 없애버려 있죠. 폐지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진짜 뭐하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당선돼서 대통령 한답시고 국민들을 수차례 속였죠. 자,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을 속였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거예요. 아직도 존재합니다. 김대중이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1980년 5월 광주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문건이 봉인 해제가 됐어요. 즉 declassified 됐어요. 비밀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나왔죠. 자, 김대중이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페미니스트 이런 자들을 홍위병으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예요. 작년도 저 군산에서 있었던 잼버리 대회에서 그 책임을 졌던 게 누구야? 김현숙이라는 여성가족부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부서의 장관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이것이야말로 장관 자격이 없는 그런 여자애 아니었어요? 서울대학교 나면 뭐 할 거야 거기서?
KDI 한국개발원 출신 뭐하고 미국에서 박사 받으면 뭐 할 거야? 현장에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줄 모르는 것들이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이끌어 왔는데 왜 아직도 안 없애냐 이거야. 왜? 뭐 한다고? 이렇게 저녁으로 뭐 한다고? 술 마신다고 못 하는 거야? 응? 또 이 김대중이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동성애자들을 홍위병으로 쓰기 위해서 에이즈 환자에게 월 6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동성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에이즈 걸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월 600만 원씩 줄게. 이 법안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 머리가 이상한 애들 동성애 합니다. 이게 뭐예요? LGBTQ 아니야. L, 레즈비언, B, 바이섹슈얼. LG, G가 뭐냐? 게이지, 게이.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LGB, B가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이런 이 비정상적인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동성애끼리 이런 성교를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월 600만 원에서 또 국고가 빠져나가는 거야. 거기다 민노총 애들은 이런 동성애자를 지원하는 행사들을 뻑하면 해요. 이게 나라가 정상이겠어요? 최근에는 큰 개를 데리고 살았던 경험 있는 여자들은 결혼 상대자에서 제외된 게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셰퍼드라든지 뭐 리틀 리버라든지 혹은 저기 또 뭐야 뭐 핏불 테리어 이런 것들 큰 개들 있죠 등치가 아니 뭐 에스키모들 끄고 있는 그런 뮬라토 이런 것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수간을 하는 여성들도 있대요. 수간이 뭐예요? 이때 수는 짐승 숫자지 금수만도 못하다 얘기했대. 깃달린 동물들은 금이라 얘기하고 이렇게 네 발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숫자를 쓰죠. 그러니까 큰 개를 키우면서 이 개들과 함께 이 수간을 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가리키는 사이트들도 있대. 도대체 무슨 페미니즘과 뭐 안전한 성인가 뭐 이런 얄궂은 무슨 책도 사이트도 있고 난 더러워서 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동물들과 하는 이런 게 돼요. 저는 지금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왜 개와 수간을 하려는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오래 할 수 있거든. 응? 자, 그런데다가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을 훈육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학생들에게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 가출을 할 수 있는 권리,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집회 심의에 참여할 권리, 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갖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중생, 여고생들이 프리섹스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해서 몸과 마음을 버리잖아요. 그래도 that's okay. 왜 오케이야? 이런 여자애들이 나오게 되면 가출하게 되면 민노총이 이 애들이 뒤를 봐줘. 그들에게 또 일자리를 줘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문 집회꾼들 그들의 홍위병으로 지금 가리키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자, 낮에는 집회 업무를 시키고 밤에는 술을 주고 어린 남녀 학생들끼리 성관계를 자유롭게 갖게 만듭니다. 자, 동성애도 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몸과 마음이 피폐되고 파괴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민노총 집회 전위병으로 내세워서 이들에게 막 이 붉은 띠 무르고 구호를 외치는 홍위병으로 앞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배가 불러지고 애가 생기면 마음껏 낙태를 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또 이들에게 마음껏 낙태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자, 10대 때 20대 초반에 마음껏 섹스를 하고 즐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유산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작
나중에 이쁜이 수술하고 결혼했을 때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공산당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이 더불어공산당의 홍위병으로 쓰기 위해서 아무런 화장실이나 아무런 목욕탕에 여탕에 들어가서 여성들을 강간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안, 기가 막힌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대한민국 여성들을 마음껏 언제나 어디에서나 강간하도록 선물을 던져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들과 같은 좌파 정당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부러터진 우동사리만 넣고 다니는 이 골빈 여성 여러분들, 특히 20대, 30대, 40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래도 이재명이 지지할 거예요? 이래도 민주당 지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더 이상 더러운 말 나오기 전에 알아서들 하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지 않고 있어요. 누가 왜 빨리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겠죠. 자, 대한민국 여성들께서는 여기저기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에게 성추행 당하겠죠. 성폭행 당하겠죠. 설령 그런 일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성들 참 신나게 생겼어요. 아무 데서나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남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성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것을 진짜 성적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하지 말고 기꺼이 5명이고 6명이고 이태원인가 어디 가면은 요즘 그런 거 있대요. 물뽕을 빠뜨려 가고 그 물뽕을 마시면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방에다 옮겨준대요. 그럼 그 여자는 만취된 게 아니라 약에 취해서 작게는 10명, 많게는 몇십 명의 남자들과 그냥 하룻밤에 성관계를 갖는데요. 그리고 그런 성관계를 갖고 나면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고단백질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친면조고 이런 육식을 먹어야 된대요. 지방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을 하는데, 이제 마약에서 술에서 깨보면 하루 저녁에 20명, 30명의 남자랑 놀았으면 그 걸음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과 정신이 동시에 망가지는 거예요. 괜히 또 최근에 무슨 특정 지역에 특정 집안에 있는 딸내미를 갖고 또 연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유흥업계에 지금 이 돌아가는 양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얘들 참 문제 많은 애들이죠. 그리고 과거 정의당, 이런 거 좌익들은요, 이 낙태죄를 없애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이 낙태, 어보션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남자들을 이 더불어공산당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페미니즘을 풀어서 더불어공산당으로 포섭한 20대, 30대 여성들과 남성들이 이 성관계, 러브 어페어스를 편안하게 즐기고 또 애가 생기면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지워주는 법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낙태죄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자, 페미니즘에 물든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공산당은 북한에서 남한의
남성들이 오게 되면 여성들을 붙여줍니다. 일명 시바지 공작 혹은 모란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있는 여성들을 주로 선발을 해서 그 바로 짝짓기 공작을 합니다. 그러면 임신이 쉽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남조선에 있는 장관, 차관, 뭐 언론사 사장, 회장,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 등등 혹은 국정원에서 나온 이런 사람 등등을 우리 편으로 함락시키죠. 소위 그들이 말하는 흡수시킨다 이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씨앗 심기 공작이 벌어지죠. 이번에 김건희 씨에게 파우치백을 전달했던 재미교포 불쾌하게도 그자도 성씨가 최가인데 그 최 씨도 북에 아내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누가 알 거예요. 이미 북에 지금 없어졌지만 작년에 통일전선부에서 그 최 씨는 재미교포인데 우리 통정부에 공개된 공작원이다 이런 확인까지 저희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전을 펴왔고 특히나 평양을 방문하는 이 남조선의 여성들에게는 뭘 주죠? 뭐야 이게? 힘줄 주사. 여기 그냥 핏줄이 빨갛게 솟아있는 막 이만한 힘줄 주사를 놔주죠. 그래서 그 홍콩 갔던 경험을 해본 남조선 여자는 그 홍콩의 황홀경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평양에 협조를 한다 그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낙태죄가 폐지가 됐어. 그리고 나서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남성이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에게 책임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모든 육아에 책임을 짊어지게 돼요. 자, 하룻밤에 철없는 불장난을 하고 배가 불러와서 낙태를 못했어. 결국 애는 낳고 그 인생은 쪽박이 되는 거죠. 자, 과거 같으면 어땠습니까? 애가 생기면 여성 측에서 남성에게 책임지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너 책임 안 줘? 낙태죄로 고발해. 협박을 하면 하다못해 강제라도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 남자가 도망간다 해도 여자 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 대한민국 좌파들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남자들은 마음껏 애정행각을 합니다. 이 소위 러브 어페어스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끝이야. 그럼 피해자 누구야? 여자들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좌파 운동권 정치인들이 과거 자기들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동아리방에서 농을 가서 뭐 이념서클 뭐 MT를 가서 이놈 전연 2년 전연 할 것 없이 한 곳에 혼숙하면서 거기에서 동지적 혈맹관계를 갖는다면서 성관계를 맺어왔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에? 어느 순간에 한번 저도 우리 과에서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무슨 뭐 어디 세미나 갔다 왔던데 얘가 얼굴이 퀭한 거야. 눈빛이 완전히 맛이 갔어. 뭐야? 여러 명한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전문용어로 윤간이라 그래. 에? 애들이 하는 말은 돌림방이라 그러고. 이런 걸 다 하고 온 거야. 참, 여자애들은요 이상하게 첫 경험을 하는데 그 여러 명하고 동시에 그냥 막 이렇게 수차례 하게 되면요 애들 얼굴에 딱 쓰여 있어 나와요. 자, 이런 식의 운동권 애들이 혼숙하면서 아주 난잡하게 놀고 놀았던 이런 성문화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에게도 만끽하게 해주려고 이와 같은 악법을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갖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하루 저녁 즐기는 거는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갑니다. 자, 대학을 거치고 고등교육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요즘 들어서 그렇진 않겠다마는 한 명 혹은 두 명 혹은 2명 이상의 남성과도 잠자리를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너의 장차 아내가
수처녀이기를 원하느냐? 순결한 여자이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대 안 한다 그래요. 왜? 보장할 여자가 거의 없으니까. 응? 그리고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참 젊을 때야 풀빌라를 빌려놓아. 풀빌라에서 놀면서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라는 그런 일식 특급 요리를 먹으러 다녀. 또 하룻밤에 수십만 원짜리 호텔 빌려서 놀고 노는 호캉스라는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좌파들이 여성인권을 향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퍼뜨리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문화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퍼진 지가 이미 1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도 야, 너 호텔 빌려서 이번 주말에 2박 3일 놀 수 있겠어? 그 정도는 그냥 가. 별별 일 없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싼 장소에서 빌려서 놀고 또 이 돈은 남자가 대줘야 돼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이성 간의 사귀는 만남이에요? 아니면 성접대라는 거예요? 무슨 사이입니까, 이게? 전 잘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그러면 성접대를 하는 사이인지 진짜로 좋아서 사귐을 갖는 건지. 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것을 페미니즘, 여성인권 향상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딸들이 다니면서 결혼도 안 한 애가 아빠 오늘 주말에 애들하고 좀 놀러 갔다 오게. 제주도 가갖고 제주도 신라 호텔 빌려놓고 거기서 남자애들하고 이러고 노는 거야. 술 먹어가면서 난잡하게 오늘 저녁에 이 남자애랑 오늘 새벽에는 저 남자애랑 또 내일 저녁에는 저 남자애랑 이런 식으로 살다가 놀다가 이러고 돌아와도 아빠 엄마 나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건전하게 여행 갔다 온 줄 생각하시겠죠. 자, 이렇게 놀다가 이런 망조가 들게 이런 퇴폐적으로 놀던 애들이 순진한 남자 하나 만나게 돼요. 삼성전자나 사법연수원 나온 이런 애들 멍청한 놈도 골라갖고 결혼해. 그리고 가기 전에 이쁜이 수술도 해. 자, 그리고 적당히 살다가 또 이제 놀고 싶은 생각이 또 발동을 해. 그러면 이 남자는 이혼을 해. 그 남자 재산 절반을 뜯어서 받아갖고 나오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페미니즘 사이트 그리고 맘카페 사이트에서 이런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여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로 되어가고 있어요. 자, 남편분들, 아내들이 주로 들어가는 맘카페에 들어가도록 한번 권유해 보세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혼해서 남편 재산을 잘 뜯어먹는 법을 코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코치 방법을 보고 이혼을 하고 나서 직접 여성들이 자기가 이제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다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후회하는 이런 경우도 또한 많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 버리고 가서 캬바르 가갖고 남자들 만나서 춤추고 놀다가 그러다 또 버림당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나쁜 독보섯들이 나쁜 병폐들이 지금 이런 맘카페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이와 같은 맘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콜걸 출신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일까요? 내 정답은 외국인이에요. 어디에 외국인? 조선족 중국인. 이런 맘카페 방장들 대부분이 바로 이 조선족 중국 공민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들을 앞세워서 맘카페를 만들고 페미니즘 회원들을 풀어서 각종 정보를 올리고 선량한 주부들이 유익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온갖 난삽하고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나쁜 곳에 물들게 만들어서 이들을 이혼시키게 만들고 가정 파탄내는 공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족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선족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져버린 여성들을 마치 진심으로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서 홍위병으로 쓰고 그리고 용도 폐기되면 버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좌파 탈출은 지능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몇 년 동안 잠자코 조신하게 있다가 재산의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는 기본 결혼 연차가 되면요,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남자를 화내게 만들고 이혼을 유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서 결국 가정이 파탄나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 중국에 가서 제중국 조선족 무정부주의자 연맹 혹은 제중국 조선족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내고 결혼제도를 파탄내고 사회를 파탄내려고 했던 이런 극단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런 극단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바로 광복회 회장의 할아버지라 그래요. 자, 그런 자들이 지금은 이 나라의 독립운동한 자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복회 회장, 이렇게 난쟁이 똥자로 이렇게 쫙 하는 사람 있죠? 예? 얼굴 보고 있으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옥돌매 같이 이게 눌러놓은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할아버지래. 한번 국사편찬위원회 가서 제가 말한 이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1924년,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 1928년.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전에는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의 이런 걸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던 남성들이 피해 사례를 이제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서 한국 남성들이 이제는 한국 여자도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게 꺼림칙하네. 이 갔다가 괜히 내 인생 망하겠네. 자, 이러면서 한국의 엘리트 남성들이 보수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여성들을 결혼 상대자로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실 여기가 우리 고구려 부여, 우리 조상님들의 그 피가 흘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멀리 보면 광범하게 보면 다 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이쁘고 체력이 뛰어나요. 이쪽 지역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20대, 30대 여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들 도구요. 퐁퐁남, 설거지남이라고 조롱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 명의 남자랑 젊어서 자고 즐기고 놀고 하면서 러브 어페어즈를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즐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한국 여자들이 결혼해서 야, 내가 미쳤냐? 설거지를 하면서 살게? 응? 이러면서 조롱하는데요. 그래서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면 끄고 열심히 퐁퐁 풀어서 이 설거지하는 이런 남자를 퐁퐁남, 설거지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처녀 때 놀 때는 뭐다? 무료로 자기 몸을 놀고 팔고 결혼을 하면 이쁜 수술하고 마치 수천인 양 포장을 하고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래 갖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건강한 아이들이 출산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요.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년기에는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로부터 제가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들려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야, 이거 우리 집에 며느리가 저런 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응? 큰일인데. 정말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있는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잠재적인 창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녀들에게, 그런 한국 여인들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웃긴 얘기. 창녀는 오히려 솔직하답니다. 그래서 창녀가 한국의 보통의 여성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한대요. 허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현재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덕, 인륜, 예의범절,
윤리 이런 관념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상호간에 화합을 해야 되는 남녀예요. 근데 이런 남자 여자가 서로 못 믿고 이게 헐뜯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물론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잠재적으로 창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들끼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미치겠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성한 남성과 여성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혼율 저하되고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잠재적인 창녀로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좌파들이 심어놓은 페미니즘에 우리나라 여성 전체가 피멍이 들고 있어요. 여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지금 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산부인과 추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낙태 수술 이외에도 약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태하는 건수가 연간 1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전국적으로 약 3,000명씩 낙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였습니다. 자,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해. 그럼 도대체 이 부모가 될 올바르된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아이들이, 물론 여기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나이 먹고서도 껄떡거리고 젊은 여자 건드리는 놈들도 있죠. 어찌됐든 하루에 3,000명씩 혹은 그 이상 낙태가 진행되고 있다. 나라가 망할 징조 아니겠어요? 이 짓을 해서.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지금 낙태로 이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참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죽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 더불당 애들과 좌파 정치인 애들은 이것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러고 있는데 소위 자유우파,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 이 나부랭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이 만들어낸 페미니즘, 여성인권 향상 운동, 이것의 최대 피해자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여성, 대한민국의 여인들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공산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폭행, 강간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최대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머리와 두뇌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 지지하면 되겠어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극렬하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여성들을 잠재적인 창녀라고, 몸을 파는 창부라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대한민국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즉 홍위병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런 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개딸내미니 뭐니 해갖고 쫓아다니는 그 자들을 보면요, 저 자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요. 아마 부러터진 우동사리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는
페미니즘이 어떻게 유럽을 망가뜨렸는지 좀 더 깊은 심층 연구와 취재를 통해서 조만간에 방송으로 또 추가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냥 혐오 방송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냥 방송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튜버 사이트에 방송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이 동영상을 성상훈 기자가 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나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여기도 지금 자동으로 퍼날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광고 부적격 채널로 광고비가 1원 한 장 붙지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바로 잡힌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많이 아쉽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카톡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 말대로, 즉 김 여사 말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좌파 좌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제대로 된 자유 애국 우파 정권으로 갈아치워야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아시아투데이에서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선 전체 시간이 1시간 10분,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끝까지 보시고 잘 미심쩍게 생각했던 부분은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 뭔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따님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아드님은 어떠신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